우리나라 초중고 학생 2명 중 1명은 학업 스트레스로 불안감과 우울감을 느끼고 4명 중 1명은 극단적 선택까지 생각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오늘은 역사에서 배우는 참 인성교육이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어 볼까 합니다. 우리가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하는 인재양성을 많이 얘기하는데 당연히 AI 디지털 시대에 더 발빠르게 대처하고 또 우리가 현실에서 활용해야 합니다. 그러나 AI도 대신할 수 없는 인간의 마음, 영혼, 정신문화가 정립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은 인간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역사도 인간이 중심이 돼서 이끌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인간의 마음 여하가 어떠한 것에 따라서 좋은 기계도 만들 수 있고 좋은 여러 가지 실용성도 거기에서 인간에게 더 유용하게 작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역사에서 이런 인성교육의 본질을 깊이 알고 만 백성에게 마음 경영을 한 리더 한 분을 소개하겠습니다. 바로 세종대왕이십니다. 세종대왕께서는 정말 밤낮을 가리지 않고 끊임없이 공부하고 또 고민하고 그러면서 만 백성이 편안하게 삶을 영위하는 그런 길을 닦아주셨습니다. 실록에 보면 1426년에 세종대왕께서는 30살 된 남자인데도 신하들에게 노비 출산 휴가 정책을 주기를 권유하십니다. 바로 노비도 사람인데 하늘이 낸 사람인데 애 낳자마자 다음날 일 시키는 것은 너무 가혹하지 않겠니? 그러니 노비가 애를 낳으면 100일의 휴가를 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신하들은 반대하지만 세종께서는 계속 설득으로 이런 정책을 수행하게 됩니다. 동서고금에 어디에도 실행되지 않은 그야말로 따뜻한 복지입니다. 이런 데서 세종대왕의 마음 경영을 읽을 수 있는 거죠. 그런 속에서 세종대왕의 리더십은 이러한 여러 가지 아주 온대한 업적만 내놓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가슴에 울림을 주는 여러 가지 감동 정치를 하신 거죠. 그런 중에서 가장 이 진정한 사랑, 인간에 대한 사랑, 그리고 우리 것에 대한 사랑으로 만든 가장 위대한 우리의 그러한 유산이 바로 한글 창제 아니십니까? 한글을 창제한 동기를 세종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옥에 갇힌 죄수가 글을 몰라서 자기의 판결문이 자기한테 불리한지 유리한지 모르고 넘어가는 이 억울함을 없애기 위해서 나는 그들에게 문자의 힘을 주어주는 것이다. 농민들에게 혜택을 주려고 방을 붙여도 글을 몰라서 그냥 지나치는 농민들이 가여워서 나는 그이들에게 문자의 힘을 주어주기 위해서 이 한글을 창제하는 것이라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이 한글은 그야말로 배우기 쉽고 읽기 쉽고 쓰기 쉬운 그런 가장 인류 보편성으로 갖출 수 있는 위대한 글자입니다. 한글은 그 마음의 표현을 다 한글로 해석하게 해주신 거예요. 광산김 씨의 손자가 억울한 음모에 연루돼 가지고 사형 직전에 갔어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이제 아들도 그렇게 죽었는데
손자까지 그렇게 되면 대가 끊어지고 너무 억울하니까 그야말로 반듯반듯하게 쓰고 아주 그 논리도 정연하게 해서 임금에게 올린 편지라 그래서 상언이라고 합니다. 영조 임금에게 올린 편지인데 그래서 저 편지 한 장으로 손자의 목숨을 구해낸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인성에서 우리가 또 하나 우리가 좀 꼭 봐야 될 것이 지성들의 그런 메시지입니다. 다산 정약용 선생, 우리가 잘 아는 실학자시죠. 정조께서 매우 아끼던 신하예요. 바로 정조 임금의 여러 가지 개혁 정치에 뒷받침을 하셨고 수원 화성을 주도적으로 아름답게 과학적으로 가꾸신 분으로 유명한 실학자십니다. 그중에 이분이 1801년 정조 임금이 바로 전해에 돌아가시고 강진으로 유배 가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지만 이분은 그것으로 세상이 끝난 것이 아니라 18년 동안의 사회 현실을 직접 접하면서 여러 가지 개혁 사상 그리고 목민심서, 경세유표, 흠음심서 같은 아주 불후의 개혁 문건 이런 것을 책을 남기시잖아요. 그런 속에 하피첩을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하피첩은 1810년 강진으로 유배 간 다산 선생한테 양수리 생가에 있는 아내가 시집 올 때 입고 왔던 다홍 치마를 보냅니다. 병든 처가 그 치마를 보냈는데 아들 둘에게 좋은 글귀와 여러 서체를 가지고 유배지에서 아들을 가르치고 또 일깨우는 그러한 서첩으로 만들게 됩니다. 마음속에 참으로 조금의 성의만 있다면 비록 난리 속이라도 반드시 진보할 곳이 있는 법이다. 집에 책이 없느냐? 몸에 재주가 없느냐? 눈이나 귀에 총명이 없느냐? 어째서 스스로 포기하는 것이냐? 그래서 아들들이 두 아들인데 잘 자랐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시대가 바뀌어도 서로 간에 오가는 이러한 진정성은 우리에게 많은 가슴에 울림을 남게 됩니다. 네, 조선시대 서원은 성리학을 가르쳤던 교육기관이었는데요. 한국의 서원 9곳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됐습니다. 이 한국의 서원이 2019년 7월 6일에 아제르바이잔 바쿠에 제43차 세계유산 총회에서 등재가 됐습니다. 9년을 가까이 각고의 노력을 거쳐서 저하고 우리 유림들, 문화재청, 지자체, 학자들 함께 힘을 합해서 우리 서원이 유네스코에 등재하는 쾌거를 이뤘습니다. 이 서원은 우리가 고등, 사립, 명문 교육기관입니다. 그야말로 엘리트 교육기관으로 볼 수 있지만 이것은 어떤 출세지향적인 것이 아니라 지도자가 되려면 인격, 인성을 강조하고 그것을 가르치셨던 곳입니다. 제가 이런 서원을 등재시킨 공로로 재향 때마다 9곳의 초원관 역할을 했습니다. 옛날에는 서원에 여성이 들어가지도 못했었는데 이러한 세계유산으로 시킨 공로로 이렇게 여성이 초원관으로 추대됐다 하는 것은 또 하나의 새로운 역사를 쓰는 것이고 이것은 서로 존중하고 감사하는 그런 상생의 역사라는
또 많은 분들이 그것에 대한 감동을 가지고 계십니다. 여하튼 이러한 문화유산들, 이러한 위대한 우리의 전통유산들이 날아있음에 가능했고 이것이 또 보존될 수 있는 그 우리 선조들의 그런 열정 속에서 이것이 지금까지 우리에게 이어졌고 또 이것을 알고 세계인과 함께하는 우리의 문화의 품격으로 우리가 이것을 지속 가능한 미래로 후손들에게 남겨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고 우리가 세계의 문화민족으로서 당당하게 나가는 길을 만들어주는 것이 우리들의 사명이 아닐까 하면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